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교정학 박상민입니다. 여러분 강의 오래 기다렸을 텐데 2022년 이제 강의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강의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교정학 이제 법령 강의는 이제 기초는 법령하고 기초 이론 중심으로 하는데, 목표 점수는 한 75점 정도의 70점대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요즘 올해 시험에서도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16문제가 법령에서 나왔어요. 근데 법령을 한 번에 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되 지금은 이제 기초 법령 위주로 해서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잘 이제 따라서 이해를 가시되, 처음부터 이제 법령하면서 이론을 설명 안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교정학 이론들을 중간중간에 필요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강의 노트, 필기 노트라고, 제가 교정학 법령하고 필기 노트인데, 필기 노트는 일단 프린트를 제공하되 추후에 이제 묶어서 나올 겁니다. 묶어서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전달을, 일단은 프린트로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나가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프린트 다운받는 거는 제 그 박상민 범죄학 교정학 네이버 카페에서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첨부 파일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카페에다가 대부분 다 올릴 거고, 질문도 카페에다가 올릴 테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카페에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상민 교정학, 그렇죠, 범죄학 교정학 연구실이라고 그 네이버에다가 하시면 되겠죠. 네이버에 카페에서 이제 박상민 교정학 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박상민 교정학으로 하시면 이제 이렇게 치시면 아마 대부분 카페가 나올 테니까, 거기서 이제 자료는 이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료는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 이제 수업하는 자료는 시험에 이제 안 나오는 것들은 제가 스타일상 안 하잖아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하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하는 거 제일 싫어하니까 가성비 좋게 강의를 하되, 최대한 많이 전달은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 시험에 맞게. 이제 시험 출제경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린트에 있는 걸 PPT로 올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다운받으셔도 되고 안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정학이 뭔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이 교정학 이해 부분에서부터 합니다. 이 프린트 자료에 있는 그대로 그냥 PPT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이제 법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령도 혹시 교재를 구매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일부를 먼저 받아봐야 될 때는 카페에 일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무료로 법령 강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운받아서 일단은 보시되 교재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된 부분은 중간중간에 제가 수정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프린트를 나눠드리거나 아니면 자료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건 지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마무리 강의할 때 시험에 나올 만한 법령들은 다 짚어드리니까 그때 한번 더 볼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중급 이상의 학생들, 그러니까 전번 시험에서 내가 50점 이하로 나왔다 이런 분들은 강의를 다 들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전번 강의에서 한 75점 정도 나왔다, 교정학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 강의를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빠르게 듣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기본서 이론 강의는 7월부터 시작할 거니까 가급적 7월부터 시작할 거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랑 온라인 강의를 보통 투 트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많이 수강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좀 빨리 시작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제가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요구가 나와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하시길래 이제 빨리 일단 시작을 해서 합니다.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가겠습니다. 자, 교정학의 이해인데, 이 교정학이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정학이라고 하면 그냥 교정에서 이 교자가 뭐냐면 이게 이제 수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칠 교자예요, 고칠 교. 근데 이건 나중에 면접할 때도 이제 물어봅니다. 교정학의 교자가 뭐냐? 바르게 고친다는 거예요. 바르게 고친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정이라는 걸 검색어 치면은 시험에 교정의 의의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그냥 교정이라는 거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치아 교정이죠. 치아 교정. 치아 교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래서 오탈자 교정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하고 뭐 휜다리 교정, 그렇죠? 체형 교정 이런 거 나와요. 그 교정이 교정이에요.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거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절도범이다, 도둑놈 새끼. 그래서 절도범이다, 도둑놈 새끼가, 절도범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남의 것을 갖다가 회도 아닌데 날로 먹으려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일 안 하고 남의 것을 갖다가 뭐야,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날로 먹으려고 소매치기 같은 걸 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행동을 갖다가 이제 교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교도소에서 야,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에서 징역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사기도 뭐예요? 사기범도 사기꾼 놈의 새끼. 그래서 기망행위를 통해서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하는데 이것도 날로 먹는데 뭐예요? 속여서 날로 먹는 거죠. 그러면 속이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 자식아. 그래서 이건 뭐야? 마음을 바꿔줘야 돼, 마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실무에서는, 교도소에서는 이걸 교정이라고 하고, 행동을, 그다음에 마음을 교화라고 해요. 그래서 교화하는 사람이 뭐야? 교도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교화를 하는 교회직을 따로 뽑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에서 이거는 주로 행동에 관계된 거고 이건 마음인데, 요즘에는 어차피 행동이나 마음이나 같이 하니까 교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휜다리 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삐뚤어진 거 바로잡는 거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 심리학에서 이제 뭐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야?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 그럼 뭐야? 예를 들어 한 대 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충동 조절이 있어요. 그럼 심리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치료를 하겠다는 뜻에서 심리학에서 유래한 용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정이란 말은, 그래서 교정학에서 뭐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다 심리학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갖다 바로잡지 않으면 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정 교화시킨다. 그러면 교정 교화에서 교정은 뭐야? 행동, 교화는 마음에서 교정 교화라는 말은 항상 나와요. 교정 교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럼 시험에서는 막 뭐 어떤 역사적 연역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교정이라는 게 그냥 삐뚤어진 거 바로잡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삐뚤어진 거 바로잡는데 얘가 공부를 못해요. 영어를 더럽게 못해. 영어를 좀 뭐야? 못하는 게 만약에 죄다. 죄는 아닌데, 죄라고 치면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어를 갖다가 영어를 잘하게 해. 일반인들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뭐야? 이제 영어 죄가 없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극단적인 얘기는 뭐야? 그냥 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뭐야? 스파르타식 기숙학원에서 놓고 하루 종일 영어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식 기숙학원이 뭐야? 우리가 말하는 교도소라는 거죠. 그죠? 예, 일명 빵에 들어가서, 그죠?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먹고 6시 기상 뭐해서 하루 종일 뭐야? 성경책 읽고 인간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문법책 읽고 하루 종일 그냥 스파르타 영어 공부해서 영어만 하면 영어 잘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폐쇄된 시설 안에서 해야지만이 교정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도 교도소에서 하는 것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일단 단절되죠. 근데 더 나쁜 친구들 만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게 이제 교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교정할 때 정신병원에서 격리해서 치료하잖아. 심한 애들은 격리 정신병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미쳤어 이런 애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설 안에서 삐뚤어진 마음을 고친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거고, 그냥 앞으로 이제 교정 그럼 뭐야? 면접 시험에도 나오니까 보통 지금 교정의 교자가 무슨 교자냐 그러니까 뭐야? 고친다는 거야. 고치는 교자. 그래서 휜다리 교정하고 오탈자 교정해서 이 자식 마음이나 뭐 행동을, 그렇죠? 그럼 강간도 그랬죠. 강간도 뭐예요? 강간도 극단적으로는 뭐예요? 자, 어떤 여성이 마음에 들어. 여성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꼭 이제 또 남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를 기준, 제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박상민 선생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 선생님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어요.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늙어서 못하지만 마음에 드니까 들이대야 되잖아요. 들이댔을 때 이 여자랑 뭐야? 키스하고 성관계를 하자. 강간 너무 세다. 제가 뭐 강간은 좀 약하고 세고 그래서 강제 추행, 제가 강추로 가겠습니다. 여기 강력 추천이 아니고 강제 추행이에요. 강제 추행을 가는데 여성을 강제 키스하고 만지고 싶어요. 그러면 강제 추행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교정학 선생인데, 또는 뭐야? 교정보호단계 선생인데, 또는 뭐야? 지금 그러네. 그래서 저는 대학생 누구누구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이상형인 것 같아요. 저하고 차 한 잔만 만질이 아니죠. 차 한 잔만 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삐뚤어진 애들은 뭡니까? 바로 뭐예요? 막 만진다는 얘기지. 막 술 먹이고 만지고 막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되면 작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사귀어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얘네들은 뭡니까? 삐뚤어진 생각을 갖거나 행동을 갖고 있다나. 그래서 그냥 뭐예요? 억지로 내가 갖고 싶으니까 이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 그거 갖다가 뭐야? 가서 강제추행죄로 가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되는 거 인생 꼬이는 거 알았지? 그럼 봐봐. 이 여성도 심리치료 받고 난리 났잖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간범, 아까 나왔죠? 강간범, 절도범, 사기범, 이런 애들을 갖다가 뭐야?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시설 안에서. 네? 방에서, 교도소에서. 됐죠? 그럼 끝. 근데 이제 이 교도소에서요, 이 사람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령인데 형집행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형집행법. 집행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설명했지만 형집행법이 나와서 이 법령에 의해서 이 교정기관에서, 교도소에서 어떻게 규칙이 있는지, 이 사람이 몇 시에 먹이고 뭐 하는지, 인권 침해를 기본적으로 만약 잠을 안 자고 팰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형집행법에 따라서 우리는 뭐야? 교도관들이 형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법률적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교정학을 갖다가 지금 교정학이잖아요. 교정. 삐뚤어지는 걸 사람들 고치려면 뭐야? 이 사람의 심리라든지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생물학적 치료를 하고, 심리학적 문제가 있을 때는 심리학적 문제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회학적인 어떤 처방을 내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삐뚤어진 거를 갖다 고치는데 여러 학문을 이용해서 사람을 만드는 게 교정학인데, 문제는 이제 이 교정학 전에 뭐가 있었냐면 행영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행영학. 그래서 행영학이라고 했고 행영론이라고 했었는데, 행영학하고 교정학이, 행영학은 이제 나중에 수용하지만 행영은 형을 집행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형을 집행해야지 교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교정학이 행영에 형을 집행한다. 형을 집행하니까 왜 이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제 왜 형을 집행한다 하는 학문이고, 여기서 뭐야?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야? 사람을 하기 위해서다 해서 이념적인 측면이겠지. 그렇죠? 생각적으로 여기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교정학과 행영학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그렇다. 그 다음에 자, 교정의 범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정의 범위에서 이거는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통 7급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제 1번 최엽이고요. 네? 이게 2번이고, 네?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이게 3번, 이제 4번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협이라는 건, 최협이라는 건 제일 좁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광이라는 건 뭐예요? 아니, 협이라는 건 그 다음으로 좁다는 얘기고, 광이라는 건 뭐예요? 좀 넓고, 최광이는 제일 넓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협, 광, 최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좁은 의미의 어떤 교정이 뭐고, 그 다음에 협의 교정이 뭐고, 광의 교정, 최광의 교정인데, 여러분이 포인트를 삼아야 될 것은 우리 형집행법, 우리가 배운 형집행법에서의 교정은 협의의 교정이에요. 형집행법에서. 알겠죠? 형집행법상의 교정은 협의의 교정을 의미한다는 거지. 알겠죠?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설명하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우리가 교정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은 이제 흐름상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를 교정으로 보거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보고, 미국이나 이제 세계적 추세는 이제 최강위로 점점 넓혀져. 넓혀져야지 학문의 범위가 넓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단순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기야, 나 사랑해, 자기를. 그럼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자기야, 사랑해. 자, 부모님이 뭡니까? 자식한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랑. 자,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랑. 그러면 자, 여기서 사랑합니다 해서 자기야 사랑해 하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한다고 야 결혼하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사랑이라 해도 개념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휴머니즘적 측면이잖아요.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이건 약간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갖다 우리가 사랑으로 볼 것이냐를 학문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에서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최협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좁은 거잖아요. 그러면 최협인데 시험에서는 이제 요것만 외우시면 돼. 요것만 외우시면 돼. 자, 일단 형집행법에서 하는 우리 교정학상의 이중 내용은 이 내용이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징역, 금고, 구류형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징역, 금고, 구류형인데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은 보통 우리가 형이라는 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 박탈하는 거야. 형, 좀 혼나야겠어. 박탈한다고, 박탈하는데 뭘 박탈하냐면 뭐 생명을 박탈한다든지, 그렇죠? 자유를 박탈한다든지, 그죠? 재산을 박탈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생명을 박탈하는 게 뭐야? 사형이잖아, 사형. 그럼 사형을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야. 사형! 이렇게 때렸어. 그러면은 이제, 그죠? 여기 있고, 형이 집행되지 않았어. 사형은 집행된 대기 상태고, 자유형에는 보통 이제 교도소에서 아까 사기꾼 같은 놈들 있잖아. 이 사기범들은 뭐야? 절도 날로 먹잖아. 그래서 징역을 살게 한다고. 징역은 보통 이제 1월에서부터 최소 이제 최대 30년까지를 기준해. 가중하는 50년이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을 해야 돼. 일을 한다는 건 뭐야? 일을 하는 건 정해진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왜 어떤 마음이 있죠? 남의 돈을 날로 먹으려는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을 좀 해야 돼, 안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어.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그래서 이제 과실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고의가 아니고 과실.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나쁜 마음을 갖고 날로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교도소에서 일을 시킨다고 교화가 되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 비슷한 기간까지 금고라는 걸 때린다고. 주로 과실범에 대해서는 1월에서 30년까지 금고를 하는데 얘는 일을 안 해도 돼. 신청하면 지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징역과 금고는 뭐야? 일을 하느냐 못 하느냐인데 일단 얘네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류라 그래서 뭡니까? 비교적 가벼운 범죄. 그래서 1일에서 29일까지, 그러니까 징역이 뭐야? 1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구류를 산다면 노상방뇨 같은 거 해서 고성방가, 자, 이런 거 오줌 싼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재수 없으면 구류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다 시설에 했을 때 형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형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수형자라고 한다고. 수형자라고 한다고. 형을 받는다. 수형자라고 한다. 수형자. 그래서 수형자가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벌금이 있어, 벌금. 벌금은 이제 5만원 이상을 내면 벌금이거든. 그래서 상한선고 5만원 이상인데, 뭐 이제 벌금 5만원을 맞았단 말이야. 물론 벌금 말고 과료도 있지만 5만원 미만이 과료예요. 그러니까 벌금을 갖다가 냈는데, 벌금을 갖다가 못 내면, 이제 뭐 300만원, 음주운전에서 300만원이 나왔어, 음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우거든? 몸으로 떼우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환형유치라고 그래요. 환형유치. 환영합니다. 아니라 환형. 우리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하잖아요. 환전. 근데 우리가 형을 바꾸면 환형이 되는 거야. 환전하고 비슷한 거죠. 돈을 바꾸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 값이 없어. 그럼 몸으로 떼우는 것처럼 교도소에서 벌금 500만 원 안 내면 300만 원 안 내면 뭐 30일 동안 노역방. 그래서 교도소에 노역방이 따로 있어. 그러면 그 노역방에서 노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수형자, 형을 받는 사람이란 거예요. 형을 받는 사람이지. 확정 판결을 받아서 형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서 결국 수형자에 대한 것이 뭐다? 여기 들어가는 거지. 수형자. 그래서 수형자는 대부분 원칙적으로 어디 있냐면 교도소에 있어. 어디? 교도소. 어디?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에 있다고. 교정기관 중에서 교도소. 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만 있어요.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지만 일단 수형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봐봐요. 자, 그럼 협의라는 건 좀 넓은 의미인데 교정기관에서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최협의의 교정, 즉 수형자 더하기, 그쵸? 자, 미결 수형자라는 게 있잖아. 자, 그럼 여기에 미결이 뜬다. 자, 미결이 떠, 미결. 미결은 뭐냐면, 자, 미결의 반대가 뭘까? 미결의 반대가 아닐 미자야. 결정이 안 난. 그 다음에 이걸 기결이라고 한다. 기결수를 갖다가 있고, 미결수가 있는데, 기결감 미결인데, 미결수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때, 자, 이 강간이라고 하면 뭐야? 아, 전 진짜 강간이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게 속된 표현 꽃뱀이라고 아시죠? 꽃뱀이 뭐야? 이 사람이 강간할 생각이 없는데 아 어지러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돈 뜯어내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강간이냐 아니냐 공방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1심에서 뭐야? 강간 유죄. 아 승질나. 그래서 2심에서 뭐야? 항소심이라는 걸 한다는 거야. 항소심. 그래서 2심에서 뭐야? 강간 무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심에서 이제 대법원으로 가거든. 대법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무죄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으면 끝나는데 아씨 상대방 쪽에서 나는 뭐야 억울하다. 또 검사에서 억울하다면 3심까지 가서 강간 유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또는 강간 무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는 3심제를 취하니까 그럼 이제 재판하는 동안 우리가 이제 강간범 같은 경우에는 도망갈 확률이 높잖아. 도주나 증거인멸이 넘으니까 이제 구속을 한다. 구속. 그러니까 아직 재판을 받을 때 유죄 무죄인지 몰라. 그래서 만약에 구속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 재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속 재판하면은 얘를 어디다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1심 재판에도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걸 공판이라고 하는데 공판할 때마다 왔다 갔다 이제 가서 재판 받으러 가야 돼. 왜? 살인범이나 강간범은 도주나 증거인멸이나 자살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가지고 데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언제든지 데리고 있어요. 우리 군대에서 그 숙박하고 재우고 출퇴근 안 시키잖아요. 사병들. 왜 그럴까요? 전쟁 날 때 바로 동원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 바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얘를 갖다 이제 구치소라는 데다가 가두는 거야. 구치소.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들이 이제 있는 거야. 미결수들이. 원래 원칙적으로. 뭐 예외가 있지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럼 이제 구치소들이 있단 말이야. 구치소. 그러면 그걸 미결수용자라고 한다. 미결수용자. 미결수용자. 수용자야, 용자야. 수용자잖아. 수용자. 그래서 미결 수용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미결로 재판 중일 때 구속 재판 받은 미결 수용자가 되는 거지. 뭐 1심에 뭐야? 6개월, 2심에 4개월, 3심에 4개월. 그래서 644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중에 계속 재판을 받는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돼? 징역 3년이 나왔으면 만약에 1심 만약에 여러분 알다시피 1년 동안 미결 구금이 있을 때는 본형 산입하니까 나중에 2년만 뭐야? 확정 파견해서 교도소로 가서 살면 되고 구치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죄 받으면은 뭐야 1년인데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럼 이 1년 동안에 대한 뭐야 형사보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형사보상이 뭐야? 아 미안하다 야 국가가 너 씨 괜히 무고하게 뭡니까? 강간으로 뭐야 감옥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가뒀구나 해서 하루 일당 계산해서 형사보상 5천만 원 5천만 원 준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그래서 구속 안 시키는 거야. 돈 물어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구치소로 간다는 거지. 구치소. 예, 구치소. 그럼 미결 수용자 있어요. 근데 사형 확정자인데 자 사형 확정자는 뭐냐면 미안하다. 그쵸? 사형이다. 그래서 미안하다. 미결 사형 확정자인데 자, 사형 확정자들은 일을 하는 놈들은 보통 교도소로 가. 이도서 일을 하고 일을 안 하는 놈들은 보통 구치소로 가거든. 사형수가. 근데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데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형 확정 판결은 때리는데 뭐야? 이 사형수들을 갖다가 왜? 지금 현재 형을 집행할 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수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 사형수가 형을 받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목을 이제 넥타이 매달아야 되는데 아직 사형수는 뭡니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뭐야? 뭘 못하는 거야? 집행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애란 말이지. 그럼 얘들 거에 대해 협의 교정은 얘네들도 교정을 하는 거야. 죽기 전에 후회하고 임마 가라. 그렇죠? 그래서 사형수 미안하다 사형이다. 그래서 미사 미안하다 사형이다. 얘네들도 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이제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형집행법상에 우리가 협의의 교정이 여기까지라는 거야.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 협의의 우리가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여기까지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고 교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교정직 공무원에서 또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정직이 있으면 또 뭐예요? 보호직이 있잖아요. 보호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호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정본부가 있고, 그렇죠? 범죄 예방, 정책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호직이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광의의 교정하고 최강의 교정이 추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협의의 교정 더하기, 그죠? 여기서 이제 자유박탈적이란 말이 나오죠. 박탈이라는 건 뭐냐면
시설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소년원, 그렇죠? 소년원, 저 치료감호소, 이걸 쓰시면 돼. 소치, 그렇죠? 내 부독의 소치다. 그래서 광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광의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소년원이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14살짜리나 12살짜리, 자, 극단적으로 13살짜리가 절도를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선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야. 형사 미성년자라고요. 그럼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얘가 범죄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빨간 줄이 안 가면서 소년 교도소는 14세 이상이 가거든. 그러면 소년원을 보내는 거야. 알겠어요?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소년에 가. 물론 15, 16, 17도 필요하면 소년원을 보냅니다만 일단은 얘네들은 뭐야? 일단 소년원에 가서 사람 돼갖고 나오는 거야. 그럼 소년 교도소는 여기고, 오케이? 소년 교도소는 여기 있는 거고, 김천 소년 교도소라고 소년 교도소는 여기 있는 거고, 수형자고, 얘는 빨간 줄이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소년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는 왜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처벌을 못해.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미친놈 있어요. 미친놈. 미친놈은 뭐야? 심신상실이잖아. 심신상실인데 얘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하루에 한 명씩은 꼭 죽여야 되는데, 악마를 하루에 한 명씩 꼭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미친놈이잖아. 그럼 미친놈은 교정이 안 돼요. 근데 교정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을 기준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데 너 왜 그랬니? 하니까 14세 미만은 아직 뭐야? 어리니까 책임질 능력이 안 된다 해서 처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미친놈도 뭐야? 14세 미만보다 더 책임 능력이 없잖아. 근데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안 돼. 그렇다고 하루에 한 명씩 죽이게 되면 우리 마을 50명 다 죽을 거냐?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언제까지? 미친놈이 뭐 할 때까지? 정신 돌아올 때까지 계속 가두는 거라고. 그죠? 그게 치료감호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치료감호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보호직이 담당한다고. 그래서 치료감호소는 교정직이 공무원하는 게 보호직이 한다고. 소년원도 보호직 애들이 관리를 하는 거란, 보호직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봐봐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사형 확정자는 그렇다고 치고 징역 금고 구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 징역 살았다. 근데 징역을 살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징역이 만약에 3년을 살았는데 3년인데 징역 3년인데 자 3년인데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거든. 가석방이 되면 자 2년 살고 이제 뭡니까? 1년 동안은 바깥에 나가 뭐야? 가석방 대상자는 가석방이 오케이가 되거든. 법무부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보호관찰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보호관찰관이 보호직 공무원이 보호관찰한다고. 그럼 나가잖아. 나갔을 때 할 때 이 사람을 보호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야 나가서 당장 마누라 도망가고 뭐 했으니까 뭐야? 당장 방 얻어주고 먹여줘야 되잖아. 그걸 다시 갱생,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역할을 보호직 공무원이 한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하냐면 봐봐요. 우리가 징역을 때리면 자 이 사람이 뭐야? 저게 실직할 위험이 있어. 그럼 이제 징역 가면은 뭐야? 실직도 하지, 이혼하고, 그러면 뭐야? 가정 파탄이 나면 아이들 2명은 뭐 어떡하냐고. 애들 2명 생각해서. 그럼 뭐라 그래? 제가.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변호인도 그렇게 하죠. 본인이 초범이고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요. 네? 사기꾼인데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요. 사기꾼인데 일단 사기를 해서 먹고 살라고 그랬는데 제가 반성합니다. 한 번만 잘 선처해 주신다면 마누라하고 자식들 데리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되면 자식 2명은 어떡합니까? 자식 2명은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돌보지 못하면. 그 부인도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뭐야? 반성하고 또 합의도 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예를 들어서 5년 이렇게 때려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년 동안을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구속 재판 받았으면 이제 한 6개월 살다가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고, 불구속 재판 받았으면 뭐예요? 그냥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5년 동안 착하게 살면은 이 징역 3년을 까준다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서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거든. 그럼 까준단 말이야. 그럼 얘는 나와가지고 왜요? 초범이니까 이제 마누라하고 잘 살고 닭 배달하면서 살고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살도록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내보내자니 뭐예요? 좀 그러니까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사회봉사명 200시간. 그래서 너 사회봉사해라 너 이제. 그래서 주말마다 가갖고 뭐야? 뭐 배달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보육원에서 일도 한다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 잘 봉사하는지 화강을 하는 사람이 보호관찰직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봐봐요. 일단은 감옥에 갔다 가석방이 됐어. 그럼 가석방이 돼서 뭐야? 보호관찰이나 갱생보호가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봉사 명령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다 연속적일까 안 연속적일까? 단절적이지는 연속적이잖아. 그리고 감옥에 보내면 가정이 뭐야? 파탄이 나니까 요즘에는 뭡니까? 요런 사회봉사 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점 교정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내보내려고 그래. 바깥으로. 네? 교도소에 너무 과밀 수용되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세계적 추세는 뭐야? 교정의 범위를 넓힌단 말이야. 알겠죠? 넓히니까 뭐야? 최강위로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교정학에서 교도소에서 하는 교정은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세계적 추세는 점점 교정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럼 정리하면 최업이 그럼 무식하게 표현할게. 최업이 그러면 현재 뭐야? 유죄 판결을 받아서 수용자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협의 그럼 뭐야? 교도소 플러스 구치소. 근데 교도소와 구치소인데 일을 안 하는 사형수는 구치소. 일을 하는 사형수는 어디? 교도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징역이 일이 많으니까. 근데 미결수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거든. 미결수들은 원칙적으로. 미결은 아직 무죄이기 때문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안 시켜요. 원칙적으로. 지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리하면은 최업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게 뭐예요? 교도소 아니면 구치소라고. 거기 가는 거야.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되게 쉽게 나와. 그 다음에 보호직으로 가면 뭐야? 소년원을 가니까 이게 뭐예요? 광위. 소년원을 가고 치료감호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나가서 제일 보호관찰 붙였을 때는 뭐야? 최강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적 추세가 교정을 흐름대로 가게 되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교정학상에서는 협의의 교정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에서는 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행형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행형이란 말하고 교정이란 말을 구별하는 내용이 나와요. 보통 이제 이건 7급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7급용인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교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럼 교정 있고, 자, 행형부터 먼저 하죠. 행형. 자, 행형. 행형인데 우리가 행형이고, 옛날에 이제 형집행법의 원래 이름이 행형법이었어요. 행형법. 뭐예요? 형법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는 행형법으로 시험 봤단 말이야. 예? 그래서 행형학이라는 말도 썼었어. 행형학. 교정학을 행형학이라고 했다고. 행형학.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도소에서 예전에는 고대에는 범죄를 뭘로 봤냐면 우리가 형벌을 하는 목적이 왜 형벌을 하느냐 그랬을 때는 옛날에 응보형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응보형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응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야간 자락수 도망갔으면 쳐 맞아야지. 잘못했으면 쳐 맞아야지. 선생님 말 안 하면 쳐 맞아야지.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죄에 대한 뭐야? 벌이란 말이야. 다른 이유가 없어. 그랬을 때는 형 집행한다는 행형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교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형을 집행하는 거야. 야, 네가 3년어치 잘못했으니까 3년어치 사는 거고 5년어치 잘못했으니까 5년.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자기 책임만큼을 떼우는 거지. 인과응보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죽어야 되고, 그렇죠. 절도했으면 뭐야? 절도한 만큼씩 살아야 되고, 또는 돈을 갚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응보형주의에서 이게 사람이 응보를 하고 사람을 죽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사람을 만들어서 어차피 사회로 내보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사람들을 이런 거야.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간 아이를 10대 때렸어. 때리는 목적이 뭐야? 야간 자율학습 도망가서 하는 건 나쁜 짓이니까 10대 때렸는데 담임선생님이 내가 너를 10대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야. 네가 너를 10대 때려야 다른 아이들이 뭐야?
또 도망을 안 가고, 그리고 네가 나가면 뭐야, 너 비행 청소년이니까 나가서 뭐야, 또 PC방 가고 사고 치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막기 위해서 내가 열대를 때리는 거야. 너 도망 못 가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게 목적형이에요. 목적형. 목적형이라는 게 나와요. 목적형. 그러니까 사회를 얘가 야자 도망가서 사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사회방위가 목적이었던 거지. 사회방위하는 방법은 뭐야? 얘를 격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죠? 얘가 사고 뭉치면 격리하는 거 있고, 그리고 뭐야? 거기서 반성하니까 뭐야? 교정되는 측면도 있었겠지. 그렇죠? 예, 교육하는 측면도 있겠죠. 이 사람이 다시는 도망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정하는 측면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추가된 게 이 교정 쪽만, 교육만 목적으로 하는 걸 교육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응보형에서 목적형에서 교육형으로 발전하거든. 그러면서 요때 이 교육 목적이 되면서 결국은 행동을 수정한다 해서 교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정. 그러니까 응보형이나 이런 데서는 행형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야, 형의 집행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목적이라는 건 뭐야, 아, 사람을 만들고 사회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다. 왜냐면 얘가 만약 걔가 사람을 물면 묶어놓으면 뭐야, 못 물잖아. 그러면 일단은 뭐야, 사회방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안 돼, 물면 안 돼, 이렇게 교정해 놓으면 뭐야, 안 물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물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아니다, 단지 묶어놓는 것은 뭐야, 걔를 갖다가 뭐야, 잘 사람 안 물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등장하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등장하면서 하여튼 간에 뭡니까, 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수단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형벌은 뭐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즉,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스파르타 학원에서 영어를 1년 동안 격리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요. 그럼 뭐야, 내 영어 성적이 늘을 거 아니야. 성적이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왜 스파르타 학원에 가요? 성적이 늘라고, 교정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행형이나 교정이나 지금 다 단순히 응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거 형 집행의 법률적 측면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이념적 측면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형을 집행하면 사람이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목적이지, 목적. 행형의 목적은 뭐야? 교정이다. 그렇죠? 그럼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정하려면 형을 집행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 관계로 보고 결국은 뭐야? 목수 관계인데, 우리가 성적을 올리려면은 뭐야? 성적 올리려면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렇죠?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 뭐야? 성적 올리기 위해서고, 그렇죠? 그러니까 체형 교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체형 교정의 목적은 뭐야? 체형을 교정하려면 뭐야? 체형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 목수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현대 의미에서는 형을 집행한다는 건 뭐야? 법률적으로 한다는 개념이고, 행형해서 교정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요즘에는 같은 의미로 써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인다. 알겠죠? 그래서 목수 관계에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네. 그래서 자, 행형의 본래 의미는 형을 집행하는 구금작용. 이게 이제 응보형 하에서는 그랬지. 응보형. 옛날에는 뭐야? 잘못해서 혼나야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교정은 잘못해서 교화 개선에 사회복귀라는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걸 바로 교화라고 해서 교화. 마음을 교화하는 거고, 개선. 해서 사회복귀를 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즉 행형은 교정시설에서 자유형 집행하는 그 자체를 중시하는, 즉 형 집행하는 것들 자체 형적 법률적 측면에서 행형을 해야지만이 사람이 교정이 되니까, 교정은 범죄를 교화 개선해서 제사하는 실제 이념적 측면, 그러니까 실제 이념적 측면, 실이 이념적으로 우리가 교정을 하기 위해서 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교정하려면 뭐야? 형 집행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형 집행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집행법이라고 하고 행형법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행형은 형을 집행하다. 교정은 뭐야? 그 형을 집행을 통해서 삐뚤어진 걸 바로 잡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형이라는 거는 형을 집행한다는 개념이었고, 교육형, 목적형으로 가면서 교정과 행형의 개념이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은 똑같은 의미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행형과 교정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교정의 이념. 그래서 이제 봐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정을 왜 하는가. 그렇죠? 교정을 왜 하는가. 교정의 이념에 대한 개념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대 이전의 형벌, 아주 옛날은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된다. 그래서 형벌의 유효력이라는 게 뭐냐면 쫄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저놈이 잘못해서 절도해서 손목을 잘려. 그 손목을 잘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저렇게 하면 손목을 잘리는구나. 저렇게 하면 징역 10년을 사는구나. 그래서 일반 예방 효과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일반 예방이라는 건 또 뭐냐? 위안한 건 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 예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 일반 예방이 형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반 예방의 목적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내가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갔어요. 열대를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대 맞는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쫄아 안 쫄아? 쫄죠. 그렇죠? 아, 저렇게 하면 열대 맞는구나, 쫀다. 이게 일반 예방적 측면인 거야. 예고를 해서 아, 그럼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일반 예방을 했으면 10명 중에서 우리가 30명 중에서 우리 반 30명 중에서 맨날 열대 맞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우리 반 3명만 이 3명은 뭐예요? 열대 맞는다 그래도 도망가는 애고, 얘 27명은 뭐야? 잘 안 도망가.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얘네들 열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얘는 심리적 충돌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뭐야, 집이 가난해서 내가 야자를 못하고 알바를 떼야 동생을 먹여 살린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뭐야, 열대 맞는다고 겁줘봐야 동생 밥 차려줘야 되니까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밥 차려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또는 뭐야, 얘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자학금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뭐야, 뭐 심리적 치료가 있으면, 충동 조절 장애가 있으면 충동 조절 치료해야 되잖아. 그래서 롬브로즈라는 사람이 이제 실증주의. 자, 그러니까 실증주의가 뭐야? 실제로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을 예고했을 때 사람들이 쫄아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놈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10대고 20대고 30대고 처음 맞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은 뭐야? 90%는 정상이지만 개선을 통해서 처우를 해야 된다. 처우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트리트먼트라고 하거든. 트리트먼트. 여러분 봐요. 트리트먼트 샴푸 쳐봐요, 인터넷. 그러면 건성 모발, 지성 모발, 그쵸? 그 다음에 뭐 푸석푸석한 머리 다 처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처벌.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능력에 맞는, 개에 맞는 처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절도를 하더라도 생리 중에 뭐예요? 너무 충동 조정해서 절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계형으로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같은 죄라 해도 처우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봐. 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방사선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약물 치료하고 어떤 물리 치료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처우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 교정을 한다는 건 사람에 맞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래서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게 일반 예방이라면, 특별 예방은 뭐냐면, 이게 특별 예방적 측면인데, 얘가 맨날 도망가는 놈이 다시는 도망가지 않도록, 즉 범죄인에 대해서, 또 범죄인에 대해서 하는 게 이게 특별 예방이 되는 거예요. 특별 예방이요. 특별 예방이 되는 거예요. 특별 예방. 그렇죠? 범죄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특별 예방적 측면이죠. 그래서 얘를 사람을 만들어서 고쳐갖고 내보내야지, 그냥 뭐예요? 빠따 열대 때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서 얘를 갖다가 뭐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범죄는 특정인만 저지르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 교정의 이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즘의 교정의 개념에 대한 이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시험에서는 행형과 교정과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 관계, 목수관계 있다. 목수관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협의의 교정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의 이념이 처음에는 뭡니까? 잘못했으니까 열대 맞아야지 했는데, 아, 열대를 맞으면서 얘를 반성시켜서 뭐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해서, 요즘의 교정은 응보적 측면은 교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맞고 그냥 열대 맞으면 되는데, 교정의 측면에 나온 것은 뭐예요? 비정상이니까 고쳐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현재. 네. 그래서 교정의 발전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험 쉬었다가 이 교정의 발전 과정서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네.